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된 김순자입니다.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살아온 제 남편 이야기를 전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부부가 20년 전 당한 수모와 그 수모를 갚아준 통쾌한 사건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 봄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입주민들께도 친절했습니다. 월급은 130만 원 정도로 적었지만 우리 부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해 5월 새로운 주민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주민은 3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당시 벤처기업 임원이라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수입차를 몰고 다니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주차장에서 차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민이 차를 몰고 들어오다가 기둥을 살짝 긁었습니다. 남편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차가 긁혔는데. 그런데 그 주민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왜 네가 거기 서 있어? 내가 놀라서 긁은 거잖아. 네가 배상해. 네. 저는 그냥 여기서. 시끄러워. 너 같은 게 말대꾸를 해? 이 바닥에서 쫓겨나고 싶어? 주차장에는 다른 입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남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리며 구경만 했죠. 결국 남편은 수리비 120만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거의 한 달치 월급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3이라 대학 등록금도 모아야 하는 시기였는데 말이죠. 더 화가 났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주민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남편을 볼 때마다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야, 김경비. 이번 달엔 뭐 긁히게 할 거야? 다른 입주민들 앞에서 대놓고 창피를 줬습니다. 남편은 그저 죄송합니다만 반복해야 했습니다. 밥벌이가 걸린 일이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날 일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돈이 좀 있었으면, 내가 배운 게 있었으면, 당신 잘못 없어요. 그 사람이 나쁜 거지. 하지만 아무도 날 안 도와줬어. 다들 날 무시했어. 저는 남편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고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주민은 3년 후인 2006년에 그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에도 남편은 그 상처를 잊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3년 남편은 65이 되어 경비 일을 그만두고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2025년 10월 저는 남편과 함께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이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를 찾은 것이었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휠체어에 탄 남자가 보호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 그때 그 주민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옷도 평범한 운동복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그냥 모른 척해요. 하지만 그 사람 옆에 있던 딸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진료비 또 밀렸어.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한데 어떡해?
아빠 치료하려면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엄마도 일 나가서 힘드실 텐데.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남자의 딸이 접수처에서 직원과 이야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죄송한데 이번 달 치료비 좀 나눠서 낼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그러시면 일단 50만 원만 내시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저 사람 알아봤어. 나도 알았어요. 20년 전 그 사람이죠. 근데 저렇게 됐네.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던 벤처기업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도가 났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잃고 이것저것 사업을 하다가 빚만 늘어났습니다. 2015년에는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은행 좀 다녀올게. 왜요? 그냥 할 일이 있어.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하려는지. 당신 설마 그 사람한테 20년 전에 120만 원 받아냈잖아. 그거 주고 올 거야. 왜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뭘 해줬다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난 20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웠어. 그 돈 때문에 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는 게 늦어졌고 당신도 힘들었잖아. 그런데 지금 그 사람 꼴을 보니까 그래도 복수라는 게 원래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더라고. 세상이 대신 해주더라. 그 사람은 이미 벌을 받았어. 나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잖아. 내가 20년간 미워했던 그 사람은 이제 없어. 거기 휠체어에 앉아있던 건 그냥 불쌍한 노인일 뿐이야. 저는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저도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갔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더니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신데요? 20년 전에 강남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제 차 때문에 수리비를.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때 남편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120만 원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게 받아간 수리비 돌려드립니다.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던 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왜? 제가 잘못했는데.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그 돈 때문에, 그 모욕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니까 복수할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시니까요. 이 돈 받으세요. 그리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당신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돈을 돌려드리면 제 마음도 편해질 것 같아서요.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그 돈이면 우리 손주들 용돈도 주고 우리도 여행 한 번 갈 수 있었잖아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엄청 후련해. 20년 동안 내 가슴 속에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아. 그 돈으로 여행을 간들 그 기억이 날 괴롭힐 텐데 이게 더 나아. 그래도, 그리고 있잖아. 진짜 복수는 따로 있어. 뭔데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거. 저 사람은 돈도 많았고 좋은 차도 타고 잘난 척 했지만 결국 불행해졌잖아. 근데 우린 어때? 가난하지만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자랐고 손주들도 있고. 우리가 훨씬 잘 살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한 달 후 저희 집에 택배가 왔습니다. 박진수의 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께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참회하며 지난 날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돈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버지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조금씩 나아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아버지가 마음의 평화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용서 덕분에 아버지는 과거의 죄책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작은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목공예품입니다. 재활 치료 중에 취미로 시작하신 건데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박진수의 딸 박미영 올림. 박스를 열어보니 작은 나무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진수. 남편은 지금도 재활용품 수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어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있잖아. 복수라는 게 꼭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 진짜 복수는 내가 상대보다 더 행복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거고. 맞아요. 우리가 이겼어요. 응, 우리가 이겼어. 돈이나 지위로 이긴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이긴 거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수는 반드시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은 결국 공평합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언젠가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오늘도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손주들과 놀아줍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합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복수이자 승리입니다.